광고 PR 실학연구 편집위원장 지준영입니다. 이번 14-1호에 게재되는 논문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과 저자들의 인지도를 높여드리고 많이 인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드리는 것도 학술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 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보다는 영상으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고요. 현업에 계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광고 PR 실학연구는 현업에서 고민하시는 문제들의 답을 제시하는 실용적 연구를 추구합니다. 그러려면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도 현업에서 쉽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게재 논문 저자분들과의 인터뷰 영상도 첨부했습니다. 연구 논문에 대한 현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를 통해서 학계와 업계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으면 합니다. 인터뷰 영상을 꼭 찍으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14-1호에 게재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이 5편입니다. 순서는 제1 저자명의 가나다 순이고요. 각 논문의 핵심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제목은 틱톡 광고 효과에 주요한 광고 속성, 광고 인게이지먼트를 중심으로입니다. 경북대 마리아오 학생과 김소정 교수님께서 공동으로 연구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틱톡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월 이용자 수가 8억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구글과 함께 중요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톡의 광고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데요. 이를 고려할 때 이번 연구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틱톡 광고의 속성을 정보성, 오락성, 친근성, 용이성 4개로 구분하셨고요. 이러한 속성들이 틱톡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게이지먼트, 브랜드 태도, 구의존 의도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셨습니다. 중국 소비자 3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셨고요. 결과를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틱톡 광고에 대한 인게이지먼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틱톡 광고의 속성은 오락성, 친근성, 그리고 용이성이었습니다. 정보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둘째, 틱톡 광고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는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브랜드 태도는 구전 의도와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따라서 넷째, 틱톡 광고를 활용하려는 광고주는 오락성, 친근성, 그리고 용이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틱톡 광고와 관련해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논문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국내 주요 기업의 유튜브 분석, 홍보 활동과 현황이고요. 저자는 숙명여대 이민아 교수님과 박천일 교수님, 그리고 서강대 왕상한 교수님 3분입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광고 홍보 매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기업이 유튜브를 꼽을 것 같습니다. 관련 연구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유튜브 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3분의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상위 20개 그룹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업로드되어 있는 홍보 영상들을 분석하셨는데요. 분석 방법이 매우 정교하고요. 분석 결과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선 분석 방법의 경우에 채널과 동영상 각각에 대해서 분석 대상, 분석 지표, 그리고 각 분석 대상 및 분석 지표가 기업 홍보 활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제시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입니다. 앞으로 기업의 유튜브 채널 또는 동영상 분석하실 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상위 20개 그룹의 유튜브 채널과 동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접근성, 정보성, 상호작용성 모두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조사 대상 기업들의 홍보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셨습니다.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간 연구입니다.
유튜브 채널 사용 목적, 운영 방식, 유튜브에 대한 전망, 홍보 업무의 변화, 홍보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질문하셨는데요. 유튜브가 현재도 중요한 홍보 매체이지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유튜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텐데, 그러고자 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린 분석 대상, 분석 지표, 그리고 기업 홍보 활동과의 관련성이 매우 유용한 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논문의 제목은 5G 시대의 광고 캠페인 성공 전략의 요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이재영 교수님과 정조 학생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약 8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LTE보다 약 20배 빠르다는 게 핵심인데요. 아직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업그레이드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올 텐데요. 두 분의 연구에서는 5G 기술을 사용한 광고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분석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안하셨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Q 방법론을 사용해서 분석하셨고요. 분석 결과 플랫폼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그룹, 콘텐츠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그룹,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신규 미디어 출연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그룹,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니즈가 확인되었습니다. 각 그룹을 플랫폼 추구형, 콘텐츠 추구형, 소비 트렌드에 따른 신규 미디어 추구형이라고 이름 붙이셨고요. 기업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룹을 타겟팅할 수 있을 텐데요. 각 그룹이 구체적으로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논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논문의 제목은 간접 광고의 차별적 규제에 대한 일반 시청자 인식입니다. 세명대 천연숙 교수님과 한남대 마정미 교수님의 공동 연구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죠.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거고요. 간접 광고 시간도 기존 5%에서 7%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의견 청취 중인데요. 이를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청자들이 유료 방송 대비 지상파에서 진행되는 간접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의 차별적 규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완화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완화하길 바라는지 등을 설문조사하셨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유사한 연구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와 다른 이 연구만의 차별점이 있는데요. 리얼 라이브라는 패널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패널들이 집에서 TV를 시청할 때 언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입니다. 간접 광고가 등장하는 바로 그 시점에 패널이 TV를 시청하고 있는지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휴대폰으로 곧바로 설문지 발송해서 간접 광고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신 겁니다. 그냥 설문지만 보내서 간접 광고가 뭔지 설명해주고 답하도록 했을 때하고는 반응이 사뭇 다를 거라고 판단됩니다. 4개의 방송사, 즉 MBC, SBS, JTBC, 그리고 TVN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8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질문에 답하도록 하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시청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지상파 방송의 간접 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료 방송과 동일한 수준까지 완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의견 청취 중인데요. 방통위에서 이 논문의 연구 결과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도 간접 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논문의 제목은 1인 미디어를 활용한 휴먼 브랜딩, V라이브를 이용하는 K-팝 스타의 중국 팬덤을 대상으로입니다.
국민대 홍문정 학생과 이세진 교수님의 공동 연구고요. V라이브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소셜 영상 플랫폼이죠. 유튜브처럼 아무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이버의 관리 하에 K-팝 스타들이 채널을 개설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팬들이 들어와서 라이브로 시청하거나 방송된 영상을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의 팬들이 사용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 팬들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K-팝 스타들이 중국 팬들과 소통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V라이브 영상들과 플랫폼의 어떤 특징들이 팬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초의 연구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10대에서 30대 중국인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V라이브 콘텐츠의 정보성, 신뢰성, 유희성, 그리고 창의성을 물어보셨고요. 또한 V라이브 플랫폼 내에서 스타들과 팬들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시청하러 들어온 팬들 간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한지도 물어보셨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시청자들의 행동, 즉 단순 보기, 무료 참여, 유료 참여, 그리고 모방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셨고요. 시청자들의 행동 유형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왔는데요. V라이브 또는 K-팝 관계자들께서 V라이브에 올릴 영상 기획하실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광고 PRC랑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연구도 활성화되고 연구 결과에 대한 현업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증적, 탐색적, 개념적, 실무적 논문이고요. 이번에 게재된 논문 5편은 모두 실증적 또는 탐색적 논문이었습니다. 앞으로 개념적 논문과 실무적 논문도 많이 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투고 공지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개념적 논문이란 광고, 홍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기존 개념들 및 이론들에 대한 재해석 또는 연결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현상의 이해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 또는 이론을 제시하는 논문이고요. 실무적 논문은 광고, 홍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현업의 새로운 시도를 소개하는 동시에 결과에 대한 학술적 논의 및 해석에 필요한 연구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촉발하는 논문입니다. 사설 검증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논문, 그리고 연구 문제의 제시와 함께 1차 또는 2차 자료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탐색적 논문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저널에서는 개념적 논문 또는 실무적 논문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내 학술지는 실증적 또는 탐색적 논문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께서 그런 아쉬움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저희 광고 PR 실학 연구가 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앞장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고 PR 실학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만 논문 유형에 따라서 평가 항목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총 9개 항목을 고려합니다만 실증적 논문의 경우엔 제시된 가설의 논리적 타당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탐색적 논문의 경우엔 제시된 연구 문제의 시의성 및 중요성이 특히 중요하고요. 반면에 개념적 논문은 제시된 개념 및 이론의 시의성 및 중요성과 논리 전개의 타당성, 그리고 실무적 논문은 연구 주제의 광고 PR 실무적 의의, 시의성 및 중요성, 제시된 사례 또는 자료 분석의 구체성, 연구 배경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특히 중요합니다. 마치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탐에 대한 학습 능력을 동일한 척도로 평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투고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널 오브 마케팅 2019년 1호에 보면 에디토리얼 리뷰의 제목이 JM as a Marketplace of Ideas입니다. 가슴 떨리는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광고 PR 실학 연구 역시 광고 PR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의 마켓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